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성공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고요. 2016년 시크릿의 주인공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 잭 캔필드 스승님으로부터 한국 최초 석세스 프린스플 성공 트레이너 자격을 이수하게 됩니다. 석세스 프린스플은 지난 40년간 100만 명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성공 사례들을 배출하는 검증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비긴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잭킨필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로서 14기까지 석세스 프린스플 정규 트레이닝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허용과 비움 그리고 세도나까지 무슨 경위로 해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작년 한 9월 정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 9월쯤에 한 명상센터에 들어갔었습니다.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었고요. 한 일주일 정도 7일 예정으로 해서 딱 7일이네요. 딱 7일 예정으로 해서 명상센터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명상들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체험해 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프로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로 직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즉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수월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명상센터에 갔었고 그 명상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는 그곳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우는 거, 빼기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을 이제 비우는 거, 빼기는 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늘 항상 뭘 공부하려고 그러고 뭘 익히려고 그러고 뭐 생각하려고 그러고 맨날 뭘 막 더 하려고 그래요. 머릿속에 맨날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마음속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더 막 집어넣고 계속 더 많이 집어넣어야 내가 뭔가 막 더 좋을 것 같고 더 성장하는 것 같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더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빼기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빼기. 마음에 있는 걸 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걸 다 비워내야 우리 본연의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맨날 그걸 넣기만 하니까 막 우후죽순 막 이렇게 스택이라 하잖아요. 스택이 쌓여있다 그러잖아요. 스택업 막 쌓여 있는 거죠. 막 정리 안 된 상태로. 그래놓고 막 쓰지도 못하고 막 집에 있는 물건들 막 쌓여 있듯이. 그리고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어제 봤던 그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건강을 다루는데 우리 식습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단식은 아니고 부분적인 단식인데 우리도 음식을 어떻게 할 때 내가 몸에 좋은 거 뭘 먹을지 몸에 뭘 먹어야 몸이 좋을지 뭘 먹어야 건강을 할지 항상 뭘 먹고 막 계속 받아들이려 하잖아요.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막 불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먹을 생각.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프로그램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더 노화를 만든다. 음식을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늙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음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까?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단식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더 건강해질까를 연구를 하는 거죠. 실험 결과 음식을 더 적게 먹고 부분적인 단식을 할수록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걸로 나와요. 병에도 안 걸리고 뭐 종양들도 사라지고 암들도 사라지고 내장 지방도 다 빠지고 콜레스테롤도 줄어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공도 우리 마음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세계를 넘어서 우리의 그 의식 세계도 어떻게 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것들도 이제 비움은 이제 제가 붙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빼기 명상이라고 하죠. 제가 이 빼기 명상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까지 명상을 빡시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석세스 프린스플 책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잭 선생님한테도 그 명상 트레이닝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잭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잭 선생님도 이제 명상 센터에 가가지고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였나?
막 주구장창 밥 먹고 말도 못하고 거기는 완전 이제 무건수행 하는 거예요. 무건수행.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막 계속 명상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틀, 3일차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면에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도 점점 나아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길게 명상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잭슨님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매일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항상 삶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삶 속에서 야 이거 한번 빡시게 한번 명상을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또 그리고 그 재미와 어떤 이상한가요? 기쁨 이런 걸 위해서 한번 빡시게 스트레스로 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 세트에 들어가면 아침 7시에 아침을 먹나요? 벌써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아침을 먹고 먹자마자 이제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8시 반인가 8시 반부터 이제 체조하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체조를 해야죠. 체조하고 9시부터 스트레이트로 쫙 이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또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다시 6시까지 쫙 명상 들어가고 6시에 또 밥 먹고 1시간 먹고 7시부터 12시까지 명상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나중에 막 허리 아프고 막 난리 납니다. 막 근데 한번 그렇게 빡시게 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기대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 백의 이, 이 허용과 비움 여기서는 이제 허용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비움만 하는 명상이었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뭘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당시에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2시에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뭐 씻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저희 카페에 또 글 올려야 되잖아요. 카페에 또 제가 당시 하고 있었던 100만 원 게임 글 올리고 나고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2시가 넘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체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6시 정도에는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까먹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내가 4시간 잤다. 이거 피곤한 거 아닌가 했는데 4시간 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안 피곤하니까. 잠을 8시간 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아예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4시간 잤다는 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4시간 자고 오늘도 4시간 자고 계속 4시간 자고 있네.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은 뭐 제가 이제 그 저기 대학교 가가지고 명상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 이제 명상 처음 접하니까 뭐 명상이 왜 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은 집중력이 좋아져요. 뭐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상의 이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면 명상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름 하나의 명상이라고 두지만 제가 하는 명상 행복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그 명상에 있어서는 명상의 목적이 뭐냐면 이너 비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에스더익스 선생님이 근원 에너지죠. 근원 에너지. 본연의 나인데 그 이너 비잉과 이 연결이 되는 거죠. 더 만나지고 이너 비잉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나가 있고 큰 나가 있는데 큰 나가 함께해서 내가 전체의 나가 되는 거죠. 굉장하죠. 근데 이 이너 비잉은 본진이잖아요. 본 센터예요. 본 센터.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근원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근원 에너지랑 연결이 되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원 에너지는 풍요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뿐만 아니라 돈, 뭐 어떤 우리 삶의 7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재정, 비즈니스, 뭐 인간관계, 건강, 지역사회, 커뮤니티, 여가, 개인 성장 그런 에너지랑 연결되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풍요로워지는 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풍요. 저는 가장 그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 바로 느낀 게 뭐냐면은 바로 연결돼가지고 직효가 나오는 거. 뭐 돈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잖아요. 잠은 안 그러잖아요. 몸은 안 그러잖아요. 몸은 직효거든요. 저희 명상 뭐 하거나 하면 관절염이 막 좋아졌어요 하잖아요. 저희 서프 트레이닝 받으면서 관절염이 좋아졌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바로 잠을 이제 4시간을 자게 된 거죠.
제가 이걸 이제 하게 되면서 아, 내가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그 세도나 메소드다. 제가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 잭 캠비드 선생님이랑 그 헤일 드와스킨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많이 진행하는데 제가 그 트레이닝을 참여했을 때 아, 저분은 누군가 머리가 머리도 이렇게 막 다 까지신 분이 와가지고 막 펜을 막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펜 떨어뜨리시듯이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뭘 허용을 한다는 거야 지금 받아들여야지. 석세스 프린시플 빨리 익히고 빨리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플러스 사고방식이잖아요. 막 해야지 막 밀어붙여야지 엑셀레이터 밟고 막 가속력 내가지고 막 성공을 향해서 쫙 우리는 성공해서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거를 구름 흘러가듯이 비워야 더 빨리 간다. 더 편안하게 간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중심은 석세스 프린스플이니까 석세스 프린스플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확 영감이 온 거예요. 와, 세도남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서프도 좋은데 잭 선생님도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우리 서프에 나오는 기법들이 다 좋은 기법들이 막 용서의 기법 그리고 어떤 그 죄책감 제거하기 기법도 있고 코칭 기법으로 그 다음에 그 분노 제거하는 기법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세도나 메소드도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닝 할 때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하시고 저도 알았던 거죠. 지금 이제 안 거죠. 아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이상하죠. 오히려 거기서 명상센터에서 깨달음 얻으면 그쪽에서 더 빠져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 세도나 메소드를 영감 받아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그 이 트레이닝이 언제 있는가 딱 찾아보니까 가장 빨리 진행하는 트레이닝이 12월 28일에 진행하는 트레이닝이 있더라고요. 리트릿이라 그래가지고 세도나 메소드 리트릿. 우리나라는 그 리트릿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휴가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휴가가 또 언제냐면은 12월 25일부터 1월 3일까지가 휴가예요, 휴가. 우리나라는 휴가 아니잖아요. 얘는 크리스마스 신정 끼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또 깊게 또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쉴 때 어떻게 쉬냐면은 그냥 뭐 우리는 산으로 들로 막 계곡으로 가자 막 이렇게 쉬는데 그렇게 쉴 수도 있는데 리트릿이라는 걸 해요. 리트릿 뭐냐면 쉬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을 하는 거죠. 가령 세도나 메소드로 예를 들면은 세도나 메소드 리트릿 하면 이 쉬는 기간에 관광도 하고 세도나로 와가서 관광도 하고 투어도 하고 하면서 리트릿을 워크샵 트레이닝을 깊이 있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트레이닝이 주가 되죠. 10시부터 6시까지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의 시간에 자기가 이제 아침 시간 막 올라가가지고 그 세도나 그 바위에 막 올라가잖아요. 볼텍스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막 기공 수련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막.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거 끝나고 저는 가게 됐죠. 그래서 그 리트릿을 이제 저도 바로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도나로 일단 무조건 가자. 성공 법칙이잖아요. 일단 무조건 행동에 옮겨야 되니까 가서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기초적인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 리트릿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기본적인 이제 세도나 메서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에 그 적용하다가 문제점들을 계속 부딪히거나 아니면 막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대면 상담이라고 하죠. 그 이제 2명 나와서 대면 상담하고 뒤에 저희 한 75명이었나? 75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갔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랭귀지 베리어가 조금 있으니까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막혀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어려워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그 가슴으로 적용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허용과 그 비움이라는 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깨쳐주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허용과 비움 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만 비워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근데 감정 비워내는 거는 되게 낮은 단계, 기초 단계고요. 기초 단계고 그 단계는 기초 단계고 그 위가 뭐냐면은 욕구를 비워내는 거예요.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 분리되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욕구 있잖아요. 세퍼레이팅, 뭐 그다음에 뭐죠? 컨트롤 욕구. 뭐. 그래서 그런 욕구를 허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비워내는 거예요. 아 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바로 전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허용하고 비워내야 돼요. 허용하고 비워내는. 사람들은 비워내는 걸 또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으면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계속 밀어내려고만 하죠.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밀어내야 돼. 근데 밀어하면 밀어낼수록 어떻게 되죠?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내가 밀면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슬쩍 우리 무술에서도 하잖아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막 다가오고 있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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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소기의 경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상대방이 다가오면 그 힘을 그대로 탁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하기입니다. 이게 바로 허용하기. 이게 안 되고 막 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밀어내는 거, 붙여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앞에 항상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허용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흘려보내기 잘 가 하면서 이제 보내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배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애가 뭐냐면 욕구. 그리고 그 다음 애가 뭐냐면 바디 앤 마인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허용하고 보내는 겁니다. 비욘드. 이 몸과 마음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마음 공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마음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육체를 보다가 그 다음에 마음을 보죠. 그 다음에는 의식 세계를 봐요. 마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마음은 혼란스럽잖아요. 얘네들은 생각을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데 혼란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타임 앤 스페이스,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본연의 나로서 그냥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 그걸 이제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또 이고, 에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외국에서는 발음을 이고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고.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비완유화, 우리의 그 진짜 존재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차분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세도나 메서드를 하게 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너는 무슨 그런 효과가 있었냐. 계속 만나잖아요. 75명이나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는 어메이징하게 변했다. 대단하게 변했다. 놀랍게 변했다. 완전 서프라이즈다. 무슨 얘기는? 세도나 마스를 접하면서 내가 수입이 3배로 늘었고 무슨 걱정들이 다 사라졌다. 삶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만 흘러들어오고 긍정적인 일들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그 추천해 줄 만한 거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싱크 앤 고르치 나폴레옹 힐이죠. 그다음에 앤서니 라빈스.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막 그 경기장에 올림픽 경기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막 트레이닝 진행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추천해 줬는데 하다가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소용없고 자기는 난 다 효과 없었다. 그런데 뭐가 제일 효과가 있었냐? 좀 제발 그걸 추천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친구가 이제 딱 내놓는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껴서 내놓잖아요. 좋은 건 아껴서 내놔요. 그렇죠. 그게 뭐냐 세도나 메서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도나 메서드를 적용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체인지 되었다. 제가 블로그에 그분 그 영상 좀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상 또 유튜버니까. 그래서 영상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물어본 내용을 그분이 대답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유튜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제가 세도나를 통해서 갔다 와서 사람도 얻었고 그러면은 제가 세도나를 다녀와서 얻은 게 무엇인가? 제가 그 세도나에서 만나면서 정말 그 세도나 메서드를 계속 연습하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이 이너 비잉, 근원 에너지에 연결될수록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돼 있으니까 진동하는 에너지니까요. 그 진동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저는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까? 그것 때문에 참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5번, 6번은 기본이고 세도나 메소드 워크숍에 30번, 트레이닝에 30번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30번. 30번 참여한 거죠.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열려요. 그 세도나 메소드 워크숍이. 그러니까 매년 모조리 다 참가를 해도 5년 정도는 꼬박 참고를 했다는 거죠.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어떤 분야냐면은 우리는 뭔가 공부하고 알았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내면화시키고 다시 그거를 또 복습하면서 다시 또 현장에서 실습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동기부여 받고 다시 리프레시 시키는 개념이에요. 리프레시. 되게 좋죠. 멋져요. 그래서 리트릿이에요. 리트릿. 리트릿은 사람들이 항상 와요. 리프레시 시키고 다시 재충전하고 이걸 다시 세팅하고 자동차로 시키면은 매년 오일도 갈고 부품도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계속 수리하면서 한 번 마스터하고 끝 해가지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방황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더너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잭슨 잼 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방문을 할 생각이에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번 17기 석세스 프레스 트레이닝이 이번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8기 트레이닝도 평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다른 날짜로 또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트레이닝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많은 변화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100만 명의 사람들이 검증을 마쳤잖아요. 이제는 내 차례인 거죠. 그러면 다음 영상과 다음 트레이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